네, 오늘은 6절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6절을 설명하기 이전에 잠깐 6절의 내용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수학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6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Calculus of Variation 혹은 이제 변분 방법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계산하는 건 뭐냐면 어떤 물리량을 어떤 이제 수학적인 양을 최대 값으로 만들어주는 함수를 찾아라, 이제 그런 거였죠.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그때 우리가 이제 Virtual Displacement라는 걸 이제 도입을 해서 어떤 함수가 펑셔널이 있는데 그 펑셔널이 이제 y에 의존해요. 그러면 Calculus Vari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함수를 다른 함수로 변형을 했을 때 그때 그 펑셔널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제 그 차이가 이제 0이 되는 그 함수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분을 취하면 이제 이게 노테이션은 좀 난해하긴 하지만 뭐 이제 이렇게 돼서 요것이 이제 0이 된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함수 y가 만족하는 이제 미분 방정식을 얻어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풀어서 펑셔널을 최대로 하는 이제 그 함수를 찾았는데, 이제 이런 방식을 이제 Calculus of Variation이라고 부르는데, 6절에서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어떤 양을 이제 최대 혹은 최소로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단 제한 조건이 있는 거야. 제한 조건이 있을 때에는 과연 내가 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Calculus of Variation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맥락에서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냐면 이런 문제를 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은 이건 뭐 너무 쉽죠, 그렇죠?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이제 의미 아닌 수가 되는데 그러면 x도 0이고 y도 0이면 이 값은 이제 최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 너무 쉬운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 제한 조건이 붙은 거야. 단 y는 x 더하기 1의 뭐 1이다. 이런 제한 조건이 붙어 있는 그런 케이스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내가 이제 얘를 이제 f라고 쓰고요. 내가 fxy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내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야. y는 x 더하기 1이래. 그러면 내가 그 y 자리에다가 x 더하기 1을 대입하면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x제곱 x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그럼 내가 얘가 2배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되고, 그러면 저 f라는 값은 내가 x를 변화시킬 때 이거니까 내가 얘는 0이다. 그럼 이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리고 y는 이제 x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일 때 저거의 최소값은 4분의 1이 된다. 2분의 1이던가요? 2분의 1이 된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직접적인 해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건 아주 뭐 직관적이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뭐 해법을 우리에게 주고는 있지만 문제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이 방법을 이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대입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푸는 방법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대입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이제 이런 제한 조건이 있을 때 문제가 왜 어려워지는가? 이제 그 어려워지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것에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미소 변위가 0이 되는 그걸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f라는 양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냐면은 x가 변하면 이제 변하네요. x가 dx만큼 변하면은 f 값이 요것만큼 변하죠. 여기서 편미분과 전미분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전미분을 썼는데 여기서는 편미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y 값이 x하고 y에 의존하니까 x에 의해서 y에 의해서 변화하는 이거만큼 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얘는 0이다 라고 놓고 싶은데 이제 이걸 풀는 거죠. 이걸 푸는데 그러면 내가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이렇게 하면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 라운드 f 라운드 x는 2x이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f 라운드 y는 이제 2y잖아요. 그래서 dx, dy 앞에 개수가 0이다라고 하면 x는 0, y는 0. 그래서 글로벌 미니멈을 찾을 수는 있지만 얘는 제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네요. 그렇죠? 자, 이 방법은 이 로직에는 왜 어떤 문제가 있을까? 파란색으로 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라는 것은 왜 틀렸냐? df가 0이 된다. 이거는 맞는 거죠. 그게 이제 미니멈의 조건이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이제 두 개의 합이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과 이것을 더했더니 0이다. 그런데 내가 임의의 dx, 임의의 dy에 대해서 이게 합이 0이다 그러면 좀 전에 했던 이제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임의의 dx, 임의의 dy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제한 조건이 있단 말이죠. 제한 조건이 어떤 제한 조건이 있냐면 y는 x 더하기 1이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어서 내가 이제 보조 함수를 이제 도입을 할게요. 내가 g라는 함수를 g는 x 더하기 1 빼기 y다라는 이제 걸 하면 g의 변화율은 라운드 x 라운드 g dx 더하기 라운드 y 라운드 g 라운드 y dy 이고 자 얘는 g는 상수니까 얘는 항상 0이어야 되겠죠. g의 변화율은 0이야. 그러면 이제 g라는 함수가 x 더하기 1 빼기 y이기 때문에 이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면은 요걸 미분하면 뭐가 돼요? 편미분하면 1이 되고 요걸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dx 빼기 dy는 0이 된단 말이지. 그렇죠? 자, dx하고 dy는 내가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dx하고 dy는 항상 이런 제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dx하고 dy는 내가 마음대로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이런 말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dx하고 dy가 이런 제한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풀이하는 방법은 뭐 아까랑 마찬가지. 결국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야. 제한 조건이 있을 때는 오리지널 그 f라는 그것의 변화량이 0이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그 관계식이 0이 된다. 이걸 연립해서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립해서 풀면 식이 좀 지저분해졌는데 제가 여기다가 페이지를 넘기지 말고 일단 써볼게요. 자, 원래 퀀티티는 이제 2x dx 더하기 2y dy는 0이다라는 그런 관계식하고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로부터 1 곱하기 dx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dy는 0이다. 이 두 개의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연립방 정식을 풀어봅시다. 연립방 정식 푸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dx하고 dy를 소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식에다가 2x를 곱한 다음에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에다가 2x를 곱해서 빼주면은
여기는 자동적으로 0이 되고 여기는 2y 더하기 2x는 0이 되네요. x하고 y는 이런 조건을 만족해요. 그런데 내가 이거 여기에 덧붙여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식을 알고 있잖아.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연립해서 풀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었던 이걸 얻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캘큘러스 베리에이션을 할 때 임의의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dx, dy를 어떻게 택해도 이것이 함수값이 증가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앞에 개수가 0이다라는 걸 이제 썼는데 앞에 여기도 마찬가지 함수를 어떻게 변화해도 그 펑셔널 값이 증가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이게 0이다라는 걸 썼는데 constraint가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dx하고 dy가 독립이 아니잖아요. 이런 constraint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그러면 f 구하고자 하는 양을 변분을 취하고 그 다음에 constraint에 대한 변분을 취해서 이것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가? 뭐 항상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도입하는 거예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도입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이제 도입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fx, y를 최대를 구하고 싶어요. 최대 혹은 최소를. 그런데 gxy라고 하는 요 양이 0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런 걸 한번 따져보는 거야. x 새로운 함수 h를 도입하는데 단 h는 f에다가 g를 더하는데 람다를 합해서 더하는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람다를 이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제한 조건이 없어지는 거죠. 제한 조건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는 내가 이 상태에서 h의 최대값, h의 최소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방금 보여드린 그 예가 어떻게 됩니까? 방금 보여드린 예에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람다 x 더하기 1 빼기 y 이게 이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도입한 이제 새로운 함수예요. 그럼 내가 h의 최대 최소를 구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제 최대 최소라는 것은 이제 dh가 0이 돼야 되는데 dh는 h를 x로 편미분한 거 2x 더하기 1 람다 dx 그 다음에 h를 y로 편미분한 거 2y 빼기 람다 dy 이게 이제 0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dx, dy가 마음대로 변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이 항등적으로 0이 되려면 이 앞에 개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의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람다 그 다음에 이제 y는 2분의 람다 일 때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 구했나? 근데 아직 다 구한 게 아니라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원래 없던 문제잖아요. 이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이제 도입을 해야 돼. 아니 구해야 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서 구한 x하고 y가 constraint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주의 자리에다가 내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람다, y는 2분의 람다를 도입하면 이게 0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얘는 x 더하기 혹은 뭐 constraint가 x 더하기 1은 이제 y라는 걸 만족해야 되니까 뭐 굳이 g라고 안 써도 되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1 빼기 2분의 람다 2분의 람다 그래서 람다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람다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여기다 도로 대입하면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자, 이 이 람다를 이용해서 constraint를 없앴는데 결과적으로 이 답을 구한 x가 마이너스 2분의 1, y가 2분의 2란 답을 내가 선택을 하면 그 답에 대해서는 요 값이 이미 0이죠. 0이니까 내가 h의 최소를 구했는데 요 값이 0이 되니까 그 솔루션에 대해서는 그냥 f의 최소값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도입을 하면 constraint를 없애고 그 대신 람다를 이용해서 constraint를 이제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 방정식을 풀이한 걸 잘 곰곰이 잘 살펴보면 이 두 번째 계산을 그냥 그대로 반복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요게 이제 constraint를 만족하는 differential equation인데 여기 보면 2x 더하기 람다가 뭡니까? 여기 2x가 여기 있고 여기 1이 있고 여기 2y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1 있잖아요. 내가 요 아래식에다 이제 람다를 곱한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 두 식 중에 아무거나에다가 임의의 상수를 곱해서 마음대로 조절을 해도 되죠. 이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도입한다는 건 뭐냐면 이 변분식에다가 내가 람다를 곱해서 더할 거예요. 위식 아래식을. 근데 람다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 요 d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게 내가 람다를 선택하고 싶어. 그게 바로 요거죠. 람다를 그렇게 선택해서 앞에 게 0이 됐어. 그럼 뒤에 항도 자동적으로 0이 돼야 되겠죠. 그 뒤에 항이 바로 이제 2람다 빼기 2y 빼기 람다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x하고 y를 람다의 함수로 구하고 그 람다는 거꾸로 constraint를 이용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 설명이 얼마나 여러분께 잘 쉽게 이제 와닿았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자, 어떤 양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최소화하라. 이게 문제야. 그런데 단 g, x, y는 0 이런 제한 조건을 만족하시오. x하고 y가 내 마음대로 변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풀이하는 이제 방법이 이 방정식을 풀어서 x나 y를 하나를 소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운 방식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도입을 하는 게 어떻게? h라는 양을 f 더하기 람다 g라고 써요. 그래서 이제 더하기 람다를 해도 되고 빼기 람다를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고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얘를 미니마이즈해.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이. 그럼 답이 나오겠죠. 그때 구한 답은 람다의 함수로 나올 거예요. x하고 y가 람다의 함수. 아까 여기서 구했었죠. 여기 이렇게. 아직까지 문제를 푼 게 아니에요. 아직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을 못했어요.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을 시키려면 이제 람다를 구해야 되는데 람다를 어떻게 구하느냐? 람다를 어떻게 구하냐면 저기서 구한 이제 x하고 y를 컨스트레인트 식에다 대입을 해요. 그럼 이게 0이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람다를 구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구한 이 람다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방식은 이제 이 제한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인데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 있냐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직접적으로 풀기 어려워. 여러분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예에서는 이 x하고 y 중에 한 변수를 소거하는 게 굉장히 쉽지만 어떤 경우는 굉장히 그 소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g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한 조건이 있을 때는 항상 문제가 어려운데 수학에서는 이제 문제를 풀이할 때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면 오히려 더 문제를 풀이하는 게 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예 중에 하나인데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어떤 의미냐면 원래 이 문제는 변수가 하나짜리 문제인 거야. 변수가 하나짜리 문제죠. 왜냐하면 변수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x하고 y는 이 제한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래서 변수 하나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가 풀기가 어려워. 그러면 더 어려운 문제로 가는 거야. 변수가 2개짜리 문제로 가.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도입을 해서. 자, 이거는 이제 2개의 변수에 의존하는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변수 하나짜리 문제보다 변수 2개짜리 문제가 당연히 더 어렵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더 쉽게 풀린다. 이게 이제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는 이제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것의 하나가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고, 이 로직을 잘 기억을 이제 하시면 제한 조건이 있는 그런 문제에서 손쉽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설명드린 이 2페이지 내용을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논리적으로 저게 무슨 말이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